알바하면 가장 간단하게 3.3 떼고 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은 도움을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세액 공제가 꽤 크다. 아까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일반 사회 초년생 직장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보통 이런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세금이 너무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3.3 있잖아요. 알바하면 가장 간단하게 3.3 떼고 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3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자는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요. 5월이나 6월 달. 과세관청은 이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년 5월에 외국에 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미리 세금을 좀 떼는 거예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바에서 100만 원 벌었어요. 33,000원 미리 세금을 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제는 150만 원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난 매출액이 100만 원, 소득공제가 150만 원, 과표가 0원이죠. 세금을 안 내네? 그래서 환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는지 모르잖아요. 학업에 열중해서 바쁠 텐데 그런 분들이 놓친 세금이 엄청 많아요.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은 도움을 받으면 그 납부한 원천 징수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2,4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그냥 ARS 전화만 해도 요새 다 안 내면 떠요. 환급이 좀 많이 나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장님들이 3.3 뗄래 아니면 400원 다 해가지고 그만큼 더 뗄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가 좀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벌면 96만 7천 원 받죠. 3만 3천 원 되고. 근데 4대 보험을 들면은 100만 원을 받는데 한 90만 원대로 줄어들어요. 우리 실수령에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 다니면 나 연봉 5천만 원인데 실수령은 5천이 아니고 한 4천 정도밖에 안 돼. 약간 이런 거. 그게 4대 보험을 한 9.8% 떼가요. 사업주도 별로 안 좋아. 사업주도 똑같이 4대 보험을 내줘야 돼요. 사업주 10만 원, 근로자 10만 원. 그러면 다 사업주도 그러고 3.3 떼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60시간인가 60시간 이상 되면 4대 보험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원칙을 지키자니 알바생도 돈을 못 받고 사장님도 돈을 안 받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근로자 입장에서 10만 원 떼고 받는데 이게 좋을까? 좋을 때가 있어요. 뭐가 좋냐면 근로소득은 월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은행에서 좋아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내가 대출이 필요할 것 같아. 4대 보험 10%를 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게 좋죠. 6개월 이상 일하면 또 실업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실업급여를 이제 부정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3.3이 무조건 낫죠. 알바가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간단한 편집을 하면서 용돈조도 세무 운영자가 3.3을 안 떼고 그냥 입금을 했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건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입금하면 너무 좋은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책임이 있을까요? 매출 누락이긴 하죠. 100만 원을 받았으면 제가 자진 신고해야 되는데 또 원래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을 벌면 원래 사업자를 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벌 거라면. 사업자 안 내고 100만 원 벌었으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매출 누락 가산세 나오겠죠. 근데 이제 2,400만 원 미만이라면 1년에 그 버는 알바 수입이 굳이 사업자 낼 필요 없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인 분들, 그런 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한 7, 80% 세금 경비 처리를 해줘. 그럼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대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중간에 땡겨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회사에 있을 때는 직장 가입자고요. 회사가 나오면 지역 가입자로 변환돼요. 직장 가입자의 4대 보험료 기준은 내 월급, 소득 월액 기준이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 되면 재산도 같이 잡혀요.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4대 보험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취직해야겠죠. 4대 보험 줄이기 위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당장에 수입이 없는데 이런 거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납부해야 될까요?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바로 신청하면 돼요. 그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납부를 좀 연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신청되실 거예요. 어떤 분 진짜 납부하고 싶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관할공단에 전화해가지고 국민연금 이제 임의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거 많이 찾아보면 그런 게 굉장히 있어요. 옛날에 생각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크카드가 좋아요. 30% 공제해줘요. 신용카드 2배 이상. 근데 그 효과가 정말 미비하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지. 제가 연봉 3천만 원 받아요. 3천만 원에 20% 하면은 600만 원이죠. 제가 카드를 한 달에 100만 원 친다 가정하면 1년에 1200만 원 쓰잖아요. 1200이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30% 곱하면 180만 원이죠. 신용카드는 90만 원이 공제되는 거고, 여기에 세율 10% 하면 180에 10%하면 18만 원, 90에 10%하면 9만 원, 9만 원 차이 나거든요. 저는 이럴 바에 신용카드를 써서 마일리지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항공권 마일리지도 있고 캐시백도 있고. 근데 이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역으로. 제가 연봉 한 2억이라 가정해볼게요. 20%면 4천만 원 이상인 금액부터가 그 공제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캐파가 좀 크기 때문에 물론 환급적인 측면에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외적인 게 신용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마일리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용도도 올라가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부분이 꼭 알아두는 좋은 꿀팁이나 아니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좀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할 때 자료에 월세 세액공제 자동으로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월세 세액공제 굉장히 커요.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 월세를 살았는데 그걸로 세액공제가 꽤 크다. 아까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자, 요약. 이제 대학생분들은 3.3 떼고 받는 거 환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5월 소득세 신고 놓치지 마라. 국세청에 찾아만 가도, 관할 세무서만 가도 해줄 수 있을 거다. 근로자분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찬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쓰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연봉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간혹 이제 맞벌이가 있다. 저번 쇼츠에서 찍긴 했는데 신용카드를 소득이 높은 사람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낮은 사람 걸 써야 돼요. 그 이유가 한도 20%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금방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 꼭 챙기시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세금이랑 주금이에요. 근데 세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영향이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초년생 직장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댓글이나 뭐 질문 주시면은 그런 거로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